2층짜리 철근 콘크리트 구조 새 집입니다. 땅 150평, 건물 37평으로 방 3개, 화장실 3개고요. 수도권 근교에 있어 접근성이 좋은 편입니다. 전원마을이 소규모로 형성된 단지에 속해 있고요. 현재는 빈집으로 방치가 되어 주변 정리가 필요해 보입니다. 수도권 인근에서 도심 속 전원생활 하려고 저렴한 집 알아보시는 분들에게 좋은 선택지가 될 물건입니다. 구독 누르고 이 집의 위치와 가격 정보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사장입니다. 먼저 여기가 이제 진입로인데요. 보시는 것처럼 지금은 이제 빈집으로 방치가 좀 되어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그 경사로가 좀 있긴 해요. 올라오는 진입로까지. 근데 이제 차로 요 앞에 앞마당까지 한 번에 쑥 들어올 수 있는 차량 접근성이 꽤나 좋은 집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앞에다 주차를 하고 저 앞에가 주출입문이거든요. 그래서 주차를 한 다음에 바로 들어올 수 있는 그런 상황이고, 여기는 이제 벽돌 마감으로 했고 2층 집입니다. 그래서 다시 진입로부터 보면요. 본건 같은 경우는 이제 전원마을이 크게 형성된 건 아닌데요. 그래도 이제 산을 깎아서 전원마을이 소규모로 형성된 그런 쪽에 위치한 그 집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여기서부터는 이제 약간 이제 그 경사로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쭉 올라가고요. 그래서 여기는 이제 한 3, 4m 아스팔트가 아니라 이제 콘크리트로 포장이 잘 된 도로에 이렇게 바로 접해 있고요. 그래서 오른쪽에 보면은 바로 첫 번째 집, 그러니까 이제 소규모로 전원마을 단지가 형성되어 있는 그 초입에 있는 바로 오른쪽에 초입에 있는 본건이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차에서 내려다 보면 경사로가 좀 있죠. 그리고 콘크리트로 포장이 잘 되어 있고 대략 한 4m는 좀 넘을 거예요. 그래서 이 길을 따라서 좌우로 전원주택 필지랑 그다음에 노는 땅도 있지만요. 이렇게 본건처럼 비슷하게 건물로 지어져 있는 그런 집들도 많았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이제 깔끔하죠. 여기가 이제 주출입문 되어 있고요. 그래서 현관도 보면은 일체형 손잡이로 잘 달려 있습니다. 아마도 최근까지도 사람이 좀 살았던 걸로 추정이 됩니다. 그래서 1층하고 2층, 그래서 1층은 좀 어두운 계열, 2층은 좀 밝은 계열의 벽돌 마감으로 잘 되어 있고요. 그래서 지금 보는 것처럼 저 주출입문이 이제 열면은 차량이 본건 바로 앞에까지도 진입이 됩니다. 그래서 앞마당이 좀 큰 전원주택 찾는 분들한테는 괜찮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땅에 대한 경계면도 옆집과도 이제 이 땅 모양도 주택 필지가 직사각형으로 그 어떤 형성이 잘 되어 있기 때문에요. 옆에랑 이제 땅에 대한 경계면도 잘 되어 있습니다. 모호하진 않고요. 그래서 이제 뒷면의 모습을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앞마당 다시 한번 보면은 저기 앞에까지는 바닥은 이제 보면은 벽돌로 좀 깔려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저 시멘트 포장이 아니라 벽돌로 깔려져 있다. 그래서 이제 오른쪽에 이제 그 보면은 왼쪽에 보면은 LPG 가스통 벌크형 탱크가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가스는 안 들어오고 LPG로 쓴다. 그래서 연료비나 이런 그 난방은 살짝 좀 부담이 될 수가 있습니다. 도시가스보다 살짝 좀 비싸거든요. 그래서 벽돌 마감 뒤에도 보면은 외관이 뭐 탈락이 되거나 그런 부분 없고요. 그 뒤쪽도 지붕에 대한 혼통도 잘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 사선으로 보면요. 지금 입구가 이제 그 출입구랑 저렇게 되어 있는데 실상은 이제 저쪽이 이제 남향이긴 합니다. 그래서 위에서 봤을 때는 좀 더 명확하죠. 그래서 지붕도 보면은 뭐 마감재가 떨어지거나 그러진 않고요. 그리고 이제 땅에 대한 경계면도 넓은 직사각형으로 잘 되어 있고, 그래서 이제 한쪽에 약간 이제 치우치게 이제 집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쪽이 이제 뒤쪽인데요. 이쪽으로 기준으로 해서 햇빛이 좀 잘 드는 남향 쪽에 좀 속합니다. 그래서 1층하고 2층 통창으로 되어 있고요. 그리고 여기 같은 경우는 이제 1층이 방이 하나, 거실 좀 크게 빠져서 화장실이 하나고요. 2층이 방 2개, 그다음에 화장실 2개 구조입니다. 그래서 방 3개, 화장실 3개인데요. 그러다 보니까 3, 4인 식구 거주하기에도 괜찮은 평수입니다. 그래서 이 정도 평수면은 사실 아파트로 따지면은 이 건물 평수가 30평 정도인데요. 아파트로 따지면 40평 정도가 되는 부분이죠. 그래서 이쪽 뒷부분도
지금 풀이 좀 많이 자라서 그 바닥에 대해서 뭐 자갈이 깔려 있는지 흙밭인지는 알 수는 없지만 풀이 좀 자라 있는 부분은 이제 흙밭 뭐 그렇게 되어 있는 것 같고, 그렇게 자라지 않는 부분은 뭐 자갈을 깔아 놨거나 아니면 시멘트로 포장이 되어 있거나 뭐 그런 상황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본권 뒤로는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이제 본권이랑 비슷한 좀 신축급 집 전원주택들이 많이 몰려 있는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게다가 요 집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그 경매로 나오긴 했는데 거의 감정가가 4억 가까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한 번 유찰이 되고 두 번 유찰이 돼서 절반 가까이 거의 2억이 이제 그 빠진, 지금은 이제 가격대가 상당히 가성비가 있는 그런 가격대까지 왔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으로는 이제 도심 속 여기 위치가 경기도 광주입니다. 그래서 도심 속 전원 생활을 원하시는 분들한테는 괜찮은 선택지가 될 수가 있습니다. 다만 이제 단점이라고 한다면 여기가 전원 마을로 이제 소규모로 되어 있기는 한데요. 그래도 어떤 교통편은 조금 아쉬운 편에 속합니다. 그 버스 정류장이 바로 앞에 있는 게 아니라요. 경사로가 좀 있고 차가 있어야지 좀 그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도 경기도 광주 이쪽이면은 수도권에서도 교통편이 좋고요. 그다음 서울에서도 1시간 내면 오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위치적으로 봤을 때도 상당히 메리트가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요거 같은 경우는, 그리고 이제 이따가 구체적으로 추가 인수금이나 그 낙찰 받았을 때 추가로 물어줘야 될 돈, 뭐 이런 것도 자세히 볼 텐데요. 결론적으로 보면은 일단은 이제 그 선순위 전입자가 있긴 합니다. 전입자라고는 하진 않고 선순위 전세권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을 좀 이따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지금 살고 있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이제 명도에 대한 부담은 없습니다. 그죠? 그래서 어떤 그 전세 입자에 대해서 추가 인수금 여부만 좀 확인하고 물어줄 게 있으면 물어준 다음에 명도만 하면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어차피 그 못 돌려받고 나가는 돈이 있는 게 아니라 전부 다 배당을 지금 전세권자가 경매를 치긴 했는데, 요거 같은 경우는 좀 이따 자세히 설명을 한번 해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멀리서 보면은 저렇게 작은 이제 집들이 좀 몰려 있는 산 중턱에 공기 좋고 그런 곳에 위치해 있다. 위성 지도를 보면은 먼저 땅 모양은 이렇게 직사각형으로 잘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본건이 이렇게 자리 잡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보면 여기가 한 4m 정도 되는 도로고요. 그래서 차로 이렇게 들어오면은 여기 앞에까지도 여기는 주차 라인이 그어져 있네요. 아까는 주차 라인이 안 그어져 있었는데 주차 공간, 해서 앞마당, 그다음에 여기까지도 지금 흙으로 되어 있고 여기는 또 도로 그 블럭으로 깔려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색깔이 좀 돼 있는데 여튼 여기가 이제 앞마당으로 잔디나 이렇게 나무가 좀 심어져 있는 상황. 그래서 주변을 보면 이런 식입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위에도 좀 노는 땅이 있고요. 그래서 집이 있는 땅이 있고 집이 없는 땅도 있고 해서 소규모로 좀 지어져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그리고 이제 향을 보면은 이쪽이 그 서쪽이고요. 이쪽이 이제 동쪽, 잘못 말했네요. 이쪽이 서쪽. 그리고 이쪽이 남쪽인데 정정을 해야겠군요. 아까 제가 봤을 때는 그 남향인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이쪽에 이제 동향의 향을 갖고 있는 집이다. 물론 이쪽으로 보면 남쪽인데 거실하고 안방이 이제 주방향, 주 거실 방향이 이쪽이니까 동향의 향을 갖고 있는 그런 집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집 같은 경우는 지금 이 동네 자체가 산 중턱에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오르막길이 좀 있어요, 경사로가. 그래서 아마도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좀 악셀을 좀 세게 밟고 올라와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적들 보면 좀 더 명확한데요. 여기가 이제 본건이 이렇게 되어 있고, 그리고 이제 이런 부분이 이렇게 도로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건물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최근에 제가 이제 드론 띄워서 위에서 봤을 때 모양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노는 땅들도 있고, 본건에 대한 이제 본건이 어떻게 보면 좀 작습니다. 그죠? 예, 요 집도 되게 땅이 크고요. 요 집은 더 크고, 그죠? 요 집도 잘 해놨네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주변에 전원주택 단지들이 좀 되어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차가 여기 앞에까지 좀 들어가는 상황이고,
그래서 좀 더 확대를 해서 보면요. 위에서 보면 이 지붕에 이제 탈락된 부분이나 이런 건 없고요. 그죠? 괜찮습니다. 딱히 뭐 문제될 건 없고 여기가 이제 그 경사로가 좀 있다 보니까 악셀을 좀 밟아야 된다. 그래서 이제 땅은 이제 지목은 한 필지고요. 지목은 대지입니다. 생산관리 지역에 있고 한 150평 정도. 그래서 감정가가 땅만 한 2억 정도 찍혔습니다. 그리고 1층하고 2층인데요. 철근 콘크리트 구조입니다. 그래서 1층 19평, 2층 17평에서 총 37평, 땅은 150평. 그 다음에 감정이 3억 9,900이니까 대략 한 4억 정도 감정이 잡혔다. 그래서 일단 평면들을 보면 여기가 1층이거든요. 1층인데 1층 보시면 여기 그 현관이 이쪽에 있습니다. 그래서 방이 하나, 그 다음에는 전부 다 거실이에요. 그리고 화장실이 이렇게 하나 있고, 그래서 1층에는 방이 하나, 화장실 하나 있고, 그리고 여기는 2층인데요. 방이 하나, 그 다음에 방이 두 개, 그 다음에 화장실이 또 이렇게 두 개 있습니다. 그래서 2층에는 방 두 개, 화장실 두 개다. 그래서 총 방 3개, 화장실 3개니까 제 생각으로는 한 3, 4인 식구 거주하기에는 딱 좋은 그런 평수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감정가 대비 거의 절반 정도에서 1억대까지도 좀 빠진 상황이고요. 2017년생이니까 지은 지 8년차, 땅하고 건물 전부 다 포함해서 매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임차인의 현황인데 요게 조금 중요합니다. 그래서 보시면 선순위, 최선순위 일정이 2022년 5월 4일 전세권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전세, 신축의 전세를 들어가서 이 집이 이제 경매로 넘어갔는데 그러니까 이제 보증금을 좀 돌려달라고 했겠죠. 근데 이제 못 돌려주고 여력이 없으니까 전세권자가 그냥 경매를 쳐버린 겁니다. 그래서 보시면 2022년부터 2024년, 그러니까 딱 2년 정도, 그러니까 작년 5월까지가 이제 그 계약 기간이었는데 이때 이제 계약이 만료가 돼서 이제 나간 것 같아요. 이사 나가고 보증금이 2억 7천. 그래서 지금 보면은 확정일자 뭐 이거는 중요한 게 아니고 전세권에 기한 거는 배당 요구를 하면은 이제 말소인데 배당 요구를 안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나머지 요 2억 7천에 대해서 그 미배당금, 그러니까 지금 최저가가 1억 9천원, 2억이라고 해볼까요? 그러면 2억에 내가 샀어요. 그럼 나머지 7천은 인수를 해야 되는 거예요. 만약에 내가 이걸 1억 7천에 샀어요. 나머지 1억이 빵꾸가 비죠. 그럼 1억은 인수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 최종적으로 보면은 결국에는 이 집은 2억 7천원짜리 집이에요. 2억 7천에 사는 그런 집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게 주의사항이고, 그 다음에 뭐 배당 요구 뭐 어쩌고 저쩌고 돼 있는데 중요한 건 요겁니다. 그래서 이제 딱히 요게 이제 좀 주의할 사항이고, 그래서 낮은 가격수는 인근에 나와 있는 매물을 보면요. 지금 본건이랑 비슷한 한 150평 정도에 대한 좀 신축급 본건 같은 경우도 이제 한 8년 차니까 3억 2천, 뭐 3억 4천, 3억대 이거보다 더 싼 건 있는데 1억대도 있기는 해요. 근데 이제 보니까 땅이 평수가 안 맞아요. 본건이랑 최대한 비슷한 이런 집들 같은 경우가 3억대부터 출발하는구나. 그렇다고 하면은 지금 최저가는 괜찮네. 뭐 이런 생각이 들죠. 그리고 실거래도 찍어보면요. 지금 2억이잖아요. 최저가가. 2억으로 해볼게요. 2억 나누기 지금 150평이니까 평당 한 133만 원이 이제 실거래로 그 평당 단가가 이제 보여집니다. 133만 원. 본건이 이거거든요. 근데 지금 보면 이게 2017년. 그러니까 이제 얘랑 비슷하게 그 지어지고 분양이 된 건지 모르겠는데 마찬가지로 150, 뭐 200만 원짜리도 있어요. 그래서 여튼 이런 최근에 실거래된 걸 보면은 좀 싸게 느껴지는 부분이 있죠. 그리고 여기 같은 경우는 버스 정류장이 한참 내려가야 돼요. 그래서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차가 반드시 좀 필요하고요. 이 면내, 이 곤지암 면내까지도 한 차로 한 21분, 그래서 한 7km 정도 됩니다. 그래서 보시면 이 곤지암 역이 있어요. 전철역. 그리고 여기가 면내. 그래서 여기랑 면내가 있어서 여기까지도 이제 차로 한 20분대니까 그렇게 가까운 거리는 아니다. 그래도 이제 차가 있으면은 뭐 접근성은 괜찮죠. 그래서 이제 여기 시내, 광주 시내까지도 이렇게 좀 구불구불한데요. 여기서 여기까지도 키로수로 따지면 한 24km.
길이 이제 직선으로 잘 닦여 있지는 않습니다. 여기가 이제 산 중턱에 있다 보니까, 그래서 이제 차로 간다고 하면 한 39분 정도 걸립니다. 그래서 보시면 이 고속도로 여기랑 여기 곤지암 IC, 그다음에 동곤지암 IC도 접해 있어서 외곽으로도 빠지기 쉬운 그런 위치다. 그래서 보시면 여기가 그 본건이고요. 여기 반경이 30km. 오른쪽에 양평이 있고 위로는 남양주, 하남, 그 다음에 구리, 이쪽이 올림픽대교, 그 다음에 성수 이렇게 되어 있고, 성남, 그 다음에 광주, 본건이 이제 광주에 속해 있고, 아래는 용인, 이천, 여주에 있습니다. 그래서 양평하고 용인하고 이천에서, 그리고 성남이나 이 서울 쪽에서도 접근성은 괜찮은 편입니다. 물론 이제 길이, 이쪽 길이 이제 많이 막혀요. 이쪽에서 서울까지 가는 길이. 그래서 이제 키로수는 얼마 안 되는데 막히기 때문에 뭐 안 막히면 1시간인데 막히면 1시간 반까지도 걸리는 그런 상황이더라고요. 내비 찍어 보니까. 자, 그래서 이 물건을 정리를 하면요. 일단 첫 번째로는 장점으로는 이제 가격이 2억 정도가 많이 빠졌습니다. 그죠? 그렇다고 해서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이 집은 그 추가 인수금이 있기 때문에 무조건 2억 7천에 산다 생각을 하면 돼요. 그죠? 그래도 이제 인근에 나와 있는 실거래는 3억, 그 지금 최저가 기준으로 보면은, 실거래 보면은 그래도 좀 저렴한 편에 속하고, 주인들이 나눠온 매물 같은 경우는 3억 초중반을 향하 가고 있죠. 그래도 그런 거 보면은 가격적 메리트가 좀 있다. 그리고 보는 것처럼 2017년 승인 건물이에요. 그러니까 지은 지 8년 차밖에 안 돼. 그런 상황의 깔끔한 집이다. 그리고 네 번째로는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이게 이제 그 빈집이기 때문에 이 돈을 해결하면 명도에 대한 것도 크게 지금 부담이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 그리고 다섯 번째는 이제 신축이고 철근 콘크리트니까 평수도 괜찮고 해서요. 수도권에서 지방은 좀 싫고 수도권에서 교통편 접근성이 좀 괜찮은 그런 전원주택을 고려를 하셨던 분들한테는 괜찮은 선택지일 것 같다라는 생각입니다. 다만 이제 2억 7천에 산다는 거, 그죠? 지금 아무리 싸게 받더라도 추가 인수금이 있다라는 거, 그거를 이제 알고 접근을 좀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거 말고는 뭐 진입로에 대한 문제, 그리고 당연히 버스 정류장이 없어서 당연히 차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만 해결이 된다고 하면은 괜찮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